MFI는 RSI와 동일한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로 거래량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서 그리고 투자에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그 의미는 거래량을 같이 담고 있는 지표라는 건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딩 알파팀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해외 선물 RSI와 MACD, 스토캐스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실레이터 그리고 차트 투자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지표는 바로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지표예요. 머니플로우 인덱스, 즉 돈의 흐름을 읽는 지표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 이 지표가 겉보기에는 RSI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 MFI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돈의 흐름을 읽는 지표예요.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겉보기에는 다른 오실레이터 지표들이나 RSI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 지표가 뭐가 특별한 점이 있길래 이렇게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MFI는 RSI와 동일한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로 거래량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서 그리고 투자에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 그 의미는 거래량을 같이 담고 있는 지표라는 건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RSI와 다르게 RSI는 빈번한 가짜 신호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MFI는 그런 빈도가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시그널을 제공하는 그런 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지표들을 나는 진짜 중요하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 MFI를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MFI가 RSI와 다르게 거래량을 같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MFI도 활용하는 방법이 RSI와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엔 우리가 70 구간에서 무턱대고 매도, 30 구간에서 무턱대고 매수, 이런 형식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MFI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래량까지도 같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 친구들은 해석하는 관점이 살짝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래량이 활발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는 의미는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즉 지금 좋은 이슈나 좋은 주가의 전망이 예측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매도 포지션은 사람들이 많이 파는데 우려와 공포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나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까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그게 진정한 하락이고 진정한 상승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RSI는 이 부분을 걸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확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MFI는 이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RSI 대비해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현재 차트를 보게 되시면 MFI와 주가의 흐름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MFI가 30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저조한데 여기에서 MFI가 30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차트가 횡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RSI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보냐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30구간이 도달했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겠지 라는 관점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MFI는 그런 게 아니에요. MFI도 물론 과매수, 과매도 방식을 선택을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은 특정 구간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꺾이고 다시 반등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상승이 나오는지 거래량이 늘어나는 하락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RSI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과매도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포지션을 선택하기 마련이지만 MFI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관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격적인 매수세와 함께 거래량이 확 늘어난 상승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는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 삼아 최저점 바닥일 때 우리가 뭐 풀매수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MFI 원리도 똑같습니다. MFI도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차트의 자리에서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확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리는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는 자리가 아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어떤 자리가 그러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쭉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MFI도 같이 이렇게 89강까지 쭉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함께 붙어 나오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89간에 도달했을 때 이 89간에서 대량의 매도세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쭉 꺾여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즉 이런 자리는 바닥에서 지지 구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쉽게 이렇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주가는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도 MFI가 89간에 도달했다고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매수세가 들어온,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된 거래량까지 같이 붙어 나온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선정할 때는 어떤 자리가 매도 포지션을 선정을 하는 자리인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자리가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담아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이상하죠? RSI는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FI는 거래량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주가의 상승 구간에서 쭉 이렇게 상승을 즐기다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29간에 도달하는 첫 번째 자리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과매도 자리와 함께 거래량까지 같이 붙어 나왔다라는 거죠. 즉 거래량이 붙어 나온 매도세는 대량의 매도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로 29간에 도달했을 때 주가는 쭉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MFI로 활용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상승이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을 때 거래량이 붙어 나온 상승인가 거래량이 붙어 나온 하락인가, 그렇다면 고점에서 대량의 매도세가 나왔다면 우리가 이걸 세력들이 물량을 떠넘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이고, 반대로 저점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선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즉 누군가는 물량을 담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MFI는 뭐 기존에 거래량이 없을 때는 사실 과매도, 과매수 방식을 활용해도 되지만 거래량이 많을 때는 RSI 지표와 다르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MFI는 RSI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거나 두 개를 합쳐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는 오실레이터 지표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본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나는 RSI와 같은 상대 강도 지수들의 시그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MFI를 끝까지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MFI와 RSI를 연계해서 활용한 크로스 매매법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 MFI에 대한 영상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 알파팀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